2020년 평택여고 2학년 1학기 수원 중간고사 기출. 이 시험지는 선생님이 지금부터 다룰 이 시험지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들이 안 보여.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쉽게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지인데 개념 위주로, 개념과 유형 위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 그런 시험지야. 그러니까 교과서나 기본적인 어떤 문제집에 있는 평범한 문제들을 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기가 탄탄히 연습이 돼 있다면 이 시험지는 잘 풀 수 있을 건데, 혹시 본인의 개념이 조금 부족한 편이다, 그리고 유형 학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 시험지를 풀어보고 틀리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 그 문제들에 해당하는 유형 문제들 또 개념을 학습을 다시 해서 완벽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나마 이 시험지에서 조금 학생들이 개념이 좀 약한 친구들이 좀 틀리는 문제들 번호를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면 5번, 7번, 9번 7번과 9번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잘 틀리더라고. 그리고 16번 일반각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해서, 그리고 상형 로그의 소수 부분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잘 이해를 못한 경우에 17번도 또 틀리는 경우를 선생님이 이제 볼 수가 있었어.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빠르게 문제들을 풀어 가볼게. 자, 한 30분이 넘지 않을 것 같아. 선생님이 말을 하면서 풀어도.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계산 중 옳은 것은? 이거는 뭐 뻔하지. 첫 번째 거는 뭐야? 이게 5의 3분의 1제곱하고, 그리고 5의 4분의 1제곱 곱했는데 이게 5의 7분의 1제곱이 나올 리가 없잖아.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하면은 12분의 7이 나오는데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2번도 마찬가지. 2번도 밑에 위에 다 5제곱근으로 통합을 시켜주면 5제곱근 얼마? 2분의 15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가 살아남아 있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거는 6의 4분의 1제곱의 세제곱이니까 6의 4분의 3제곱인데 오른쪽에는 3분의 4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틀렸고, 4번은 전체 7의 5분의 1제곱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7의 10분의 1제곱, 이게 10제곱근 7이지. 벌써 답이 나왔고 4번이 답이고, 5번은 세제곱근 전체 3분의 1제곱이고, 그리고 루트 64는 얼마야? 8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8. 그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 또 3분의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데 2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성립이 안 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서 얘는 그냥 방정식을 풀면 되겠지. AX제곱이 뭔지를 구하면 끝나는 건가? 그럼 AX제곱을 A라고 잠깐 치환을 해보면 A 플러스 A분의 1, 밑에는 A 마이너스 A분의 1, 이게 2분의 3이라고 그랬지. 위아래 A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잖아. 방정식으로 넘기고 3A제곱 마이너스 3, 2A제곱 플러스 2 한쪽으로 몰면 A제곱이 5가 나오고, 그러면 A는 뿔마 루트 5인데 음수는 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AX제곱이 루트 5라는 걸 알아냈어. 그러면 A의 6X제곱은 이거의 6제곱을 하면 되는 거니까 5의 2분의 1의 6제곱, 5의 세제곱이네. 125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3번으로 넘어가서 3번도 계산 문제인데 이거 충분히 연습을 했으리라 선생님은 믿어. 자, 한번 보자. A는 5에 이거 통합을 시키면 로그 5의 12분의 16이니까 4로 약분해주면 3분의 4잖아. 그럼 위치 바꾸면 3분의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 B는 로그 3의 27은 그냥 3이고, 로그 3의 81분의 1은 81이 3의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C는 이거 이제 통합하는 거, 로그로 이제 묶어서 안에 있는 진수들끼리 다 곱했을 때 약분이 되지.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4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다 약분이 되잖아. 밑변환 공식으로 적용을 하면 1023분의 1024가 마지막이니까 여기까지 약분이 돼서 로그 2에 로그 1024만 남아. 그러니까 로그하고 로그 2에 1024. 근데 1024는 2에 10승이니까 10이 나오고, 그럼 로그 10은 사용 로그. 밑이 1짜리니까 밑이 10짜리니까 10의 10은 1이다. 그러면 가장 큰 거는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
그래서 답은 1번, 2번이 되겠네.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서 4번은 이제 AB로 나타내기. 선생님이 수원 개념 유형 강의를 할 때 AB로 나타내기를 이제 꼭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학생들이 또 복잡하면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그거를 유형으로 강의를 이제 업로드를 해줬는데 혹시 이거 자신 없는 친구들은 그 강의를 좀 참고를 하길 바래. 자, 이렇게 로그 5의 2랑 로그 5의 3 이거는 뭐 쉬운 형태지. 밑이 5짜리로 통일이 돼 있잖아. 그러면 6의 9분의 10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밑변환 공식으로 밑이 5짜리로 바꾸면 6이라고 하는 건 3 곱하기 2니까 로그 5의 3 곱하기 로그 5의 2로 뜯어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얘는 9분의 10이라고 하는 것도 1 빼기 로그 9잖아. 아니다. 1이 아니구나. 밑이 5짜리인 걸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로그 5의 10이라고 하는 거는 10은 5 곱하기 2니까 1 플러스 로그 5의 2가 될 거고 빼기 로그 5의 9니까 9는 3의 제곱이지. 그럼 2 로그 5의 3. 그럼 이제 AB 대입해 주면 되겠지. 로그 5의 3은 B, 요건 A. 그럼 AB분의 1 플러스 A 마이너스 2B. 요게 답이네. 몇 번에 있지 이게? 몇 번에 있어? 3번에 있네. 4번도 해결을 했어. 자, 5번. 그러니까 쉬운 개념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한 번씩 개념 복습하고 유형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좋은 시험지야. 자, 부담 없이 그냥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5번 같은 경우에 이것도 선생님이 조건식이 제시돼 있을 때 지수 형태에서 지수 조건식이 제시돼 있을 때 식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 이것도 강의를 업로드를 했었지. 이게 시험에 꼭 나올 수밖에 없거든. 기본 문제니까. 자, 근데 이 문제는 학생들이 요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면 이제 또 모른다고 선생님 안 풀려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요거를 이렇게 요거 A로 묶어서 이렇게 뜯어서 보면 이게 역수꼴 형태가 나와야 뭔가 이야기가 되니까 나눠 보면 이게 이쪽으로 나눠지면 A분의 1이 BC분의 B 플러스 C잖아. 그럼 A분의 1은 이거 약분하면은 C분의 1, B분의 1,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 그러니까 요 관계를 준 거야. 그러니까 직접 주면 재미없으니까 통분해서 한쪽으로 통분해서 정리를 해준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K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A분의 1, 8은 K에 A분의 1 제곱하면 A분의 C? A분의 C가 나오네. 그러면은 그렇게 가지 말고 그렇게 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요거를 다시 어떤 문자로 P로 놔보자. P로 놔볼게. 요거를 우리 보통 이렇게 푸니까 그럼 P의 A분의 1제곱 3은 P의 B분의 1제곱 K는 P의 C분의 1제곱이지. 근데 문제에서 B, C 요거 두 개 이제 더해주면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곱해져야 되겠지. 그러면 3K는 P의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인데 또 여기 A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이게 8이잖아. 이게 P의 A분의 1하고 똑같겠지.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A분의 1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이게 값이 8이니까 3K가 8. 그럼 K는 3분의 8 해서 답이 나오게 되지. 자, 해결됐고 6번. 6번은 근각의소의 관계지 뭐 2차 방정식 나와 있고 근이 로그로 표현이 돼 있네. 그러면 로그 3의 A 더하기 로그 3의 B.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은 4 나오네. 그 다음에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3의 B가 4분의 5가 되겠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로그 A의 B 빼기 로그 B의 A. 이거 서로 역수관계지. 그럼 밑이 3짜리인 로그로 이제 변화를 해보면 로그 3의 A분의 로그 3의 B 빼기 로그 3의 B 분의 로그 3의 A. 뭐 통분했을 때 밑에가 곱이 나오지. 이게 두 개 곱한 거. 그리고 위에는 제곱 빼기 제곱꼴이 나오네. 그러니까 로그 3의 B의 제곱 빼기 로그 3의 A의 제곱이 되니까 합차로 뜯으면 로그 3의 B 더하기 로그 3의 A 로그 3의 B 빼기 로그 3의 A야. 근데 여기 합과 곱은 나와 있으니까 이거 두 개는 해결이 되는데 이제 차를 구해야 되지. 그럼 로그 3의 B 빼기 로그 3의 A의 제곱 이거 합의 제곱 16에서 이거 4마리 빼야 되지. 그러니까 5를 빼면 11. 그럼 로그 3의 B 빼기 로그 3의 A는 루트 11이야. 뿔마 루트 11인데 누가 큰지를 봐야 되는데 B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양수.
그럼 루트 11로 이제 정리를 했다. 그러면 4 곱하기 루트 11, 그리고 밑에는 4분의 5. 그럼 5분의 16 루트 11. 이게 답으로 나오게 되겠지. 6번도 해결이 됐고, 7번은 여기다가 간단히 풀어보면 이것도 학생들이 이제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기초 개념이 좀 약한 친구들이 무슨 말이 몰라서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 자 봐봐. A라는 게 순서쌍이래. Y는 AX제곱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이 A라는 거야. 근데 M, N이라는 게 이 A 집합에 속해 있잖아.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N은 A의 M제곱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지금 A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를 1번부터 5번 사이에 고르란 얘기야. 근데 1번을 해보면 자, 요게 참이야, 지금. 요게 참인 상황에서 1번도 이 A의 원소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N제곱은 A의 뭐가 되는 거야? M제곱이 되는 거야? M제곱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럼 이게 참이면 이게 참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근데 요거 N 대신에 요걸 넣어봐. 그럼 A의 M제곱의 제곱이니까 2M제곱. 이게 반드시 성립하는 건가? 2M과 M제곱이 반드시 같은 건 아니잖아. 같게 만드는 N값이 두 개가 존재할 뿐이지. 그러니까 1번은 아닌 거야. 근데 2번을 확인을 해보면 3M을 여기다 대입하면 N 세제곱이 나오는지를 보면 돼. 3M을 대입했어. 그러면 A의 M제곱 아니면 이거 N 대신에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봐. 그럼 A M제곱의 세제곱 이게 A의 3M제곱이지.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똑같다는 거. 벌써 답이 나왔어. 그러면 선생님이 나머지 애들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3번, 4번, 5번도 다 확인을 해보면 성립이 안 된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7번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넘어갈게.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서 함수 y는 2의 3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pq만큼 이동을 했을 때 다음과 같다. 이것도 기본 문제지. 그럼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그럼 x 대신에 x-p를 대입해야 되고 또 y축 방향으로 q만큼이니까 y 위치에 y-q를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넘어와서 여기 플러스 q가 되지. 근데 이 결과가 뭐랑 똑같냐면 8분의 1에 2의 3x제곱 마이너스 2랑 똑같아야 된대. 근데 이거 정리를 해봐. 이게 2의 마이너스 3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더해지고 3으로 묶어주면 x-1이지. 그럼 P값이 뭐랑 똑같은 거야? 1이고 Q값은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PQ를 곱하면 얼마? PQ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지. 자, 9번으로 넘어가서 9번은 이것도 학생들이 좀 틀리던데 역함수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어도 틀릴 이유가 없지 뭐. 이 로그 함수하고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대. 근데 그 교점의 좌표가 1,3이라는 얘기는 이 로그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그럼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잖아. 역함수는 지수함수로 이렇게 대칭이 되지. y는 x에 대해서. 근데 이 교점의 좌표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고 알려준 거잖아. 그러면 이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x좌표랑 y좌표랑 같아. 1,1하고 3,3. 이게 교점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1,1과 3,3을 무조건 지나는 이 로그 함수다 이 얘기야. 그럼 AB 값 이렇게 문제를 줬으면 엄청 쉬운 문제잖아. 근데 역함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요 쉬운 것도 놓칠 수가 있다는 얘기지. 1,1 대입해봐. 1은 로그 A의 1 플러스 B면 B가 그냥 1이라는 얘기지. 이게 0이니까.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3 대입하면 B는 1이니까 로그 A의 3이 2가 되는 거고 A 제곱이 3. 그럼 A는 뿔마 루트 3이 되는데 A는 밑이니까 0보다 커야 되지. 그래서 A는 루트 3. 그러면 A, B 이거 가지고 뭐하래? AB 곱한 거? AB 곱하면 루트 3. 답은 1번에 있지. 9번도 확인을 했고 10번으로 또 넘어가 볼게. 10번으로 넘어가서 10번은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로그 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미정계수를 찾는 문제인데 로그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a 플러스 b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래프를 보면 점근선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잖아. 또 y절편이 얼마? 10이라고 제시가 돼 있네. 그러면 0 대입하면 10이 나온다는 얘기고 점근선은 x축으로 평행이동된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원래 점근선은 x는 0이었어. x는 0이 점근선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 됐으니까 점근선이 얼마가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그지?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이 됐으니까. 근데 여기 점근선이 마이너스 4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 그럼 a는 그냥 4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고 0,10 대입하면 10은 로그 2에 0 대입하면 a니까 그냥 4 집어넣어주고 b. 이게 2니까 b는 8. 그래서 a, b 값 다 구했어. a 플러스 b는 12. 이런 문제는 놓치면 안 되겠지. 그지? 11번. 이 문제는 선생님이 언급을 안 했는데 절대값을 또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이 문제도 또 틀릴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절대값 별것도 아닌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이거 그래프를 그리고 요거 y는 k 그래프하고 만나는 교점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두 개가 나와야 된다. 그럼 이놈 그래프만 찾아주면 돼. 이놈 그래프만. 근데 y는 5의 x제곱은 지금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y는 5의 x에 바깥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y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x축으로 대칭 이동된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고 다시 얼마만큼 들어 올렸어? y축으로 20만큼. 그럼 점근선의 위치가 여기 20이 되고 이와 같은 형태의 그림이 되겠지. 물론 y절편은 확인을 해보면 여기가 19네. 그러니까 요 그림이 맞아. 근데 이 식 전체에다가 이 그래프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취해놨으니까 음의 함수값이 양수로 바뀌어서 이렇게 뒤집어져서 올라오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다고 무조건 뭐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절대값 개념만 확인을 해놓으면 아주 쉬운 문제가 돼.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형태가 만들어졌고 y는 k로 잘랐을 때 y는 k는 상수함수니까 옆으로 누워있는 이런 그래프인 거잖아. 교점이 두 개가 나오려면 여기 점근선일 때는 교점이 딱 하나가 나오고 점근선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k가 20보다 작을 때 교점이 몇 개가 만들어져? 두 개가 만들어지지. 그러다가 0이 됐을 때도 교점이 하나니까 0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이 답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 그지? 점근선에 대해서 점근선이 아니라 절대값에 대해서 개념이 좀 약한 친구들이 틀릴 수 있는 문제야. 근데 그거는 다시 절대값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선생님 채널에도 절대값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절대값 한번 검색해보면 많이 나올 거야. 자, 12번. 이거 뭐 실생활 활용 문제인데 이것도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냥 쉬운 문제의 형태다. 이 유형 자체가.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보조 배터리의 초기 불량률이 25.6%였대. 25.6이었어, 그냥 시작이. 근데 매주 한 주가 지나면 불량률이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든대. 그러면 2주가 지나면 2분의 1이 또 곱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n주가 흐르면 이렇게 2분의 1이 n제곱 돼서 불량률이 이렇게 바뀌겠지. 근데 이게 0.1 이하가 되게끔 퍼센트 단위야 지금.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끌고 다니면 되지 뭐. 그럼 요거 풀란 얘기거든. 그럼 2분의 1의 n제곱이 이게 225.6분의 0.1이니까 10을 위아래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256분의 1이지. 이건 2분의 1의 8제곱이야. 그러니까 n은 8보다 어때야 돼?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n은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 몇 주가 걸리는 거야? 8주가 걸리는 거지. 답은 5번. 13번으로 넘어가서 13번 삼각함수 뭐 주기랑 최대 최소 찾으란 얘기네.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 문제지. 마이너스 2 코사인 4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기는 x 앞에 개수를 나눠주면 되잖아. 4분의 1을 원래 코사인 함수의 주기인 2파이에서 나눠주면 8파이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요 값의 절대값 그리고 뒤에 y축으로 평행이동된 양을 더해주면 최대값이 된다. 최대값이 얼마야 그러면? 이게 3이고 이게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최소값. 최소값은 이 요 코사인 앞에 곱해진 값의 절대값 취한 거에 마이너스 붙여서 그리고 y축으로 평행이동된 양을 더해주면 되지. 기본 개념만 학습이 돼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야. 이거는 c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그럼 a, b, c를 다 곱하면 마이너스 24 파이. 답은 1번이 되겠네. 그 다음 14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일 때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제곱은 0이다. 두근이야. 두근이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래. 근데 두 개 더해보면 a가 되지. 마이너스 a분의 b 했을 때 a가 두근의 합이고 두 개 곱하면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a제곱이야. 두 개 곱한 게.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얼마이기 때문에 항상 1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A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 수 있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서 이 사인 코사인을 두 개를 빼버리면 이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이 되는 거잖아. 근데 요 놈이 A라고 했으니까 A 제곱, 요게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플러스 2A 제곱 1이다. 그러니까 A 제곱은 3분의 1이 나오지. 그래서 바로 답이 3분의 1이네. A 값 물어본 것도 아니고 A 제곱값 물어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 x의 범위는 일단 0 이상 2파이 이하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sin x가 코사인 x보다 작은 범위. 그래프 그려서 그냥 부등식 풀어버리면 되겠네. 이건 뭐 나눠서 뭐 탄젠트 만들고 했을 때 코사인 x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경우가 갈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래프 그려봐. 그래프 그려보면 그래프만 정확히 그려도 이 문제는 맞출 수 있는 문제. 여기가 2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지. 그럼 요거 두 개가 같아지는 지점이 여기랑 여기네. 근데 여기가 몇 도야? 0도에서 90도 사이에 사인과 코사인이 같아지는 거는 45도, 4분의 파이고. 그럼 여기도 떨어진 거리가 똑같을 거 아니야. 이게 이 점에 대해서 어, 대칭? 대칭은 아닌데 아무튼 요거의 정 가운데에서 만나. 그러니까 4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4분의 5파이가 되나 여기는? 그러니까 4분의 5파이랑 4분의 파이 기준으로 자 사인이 코사인보다 아래쪽이어야 되잖아. 그건 어디야? 이 코사인이 윗부분이어야 되니까 이 부분하고 여기는 이제 사인이 더 크지.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코사인이 더 큰 부분이잖아. 이 부분이. 그러니까 x의 범위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x는 이 주어진 범위가 지금 양쪽이 폐구간이니까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4분의 5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여기에 등호가 들어오면 안 되네. 왜냐하면 코사인이 큰 거니까 같을 때는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같을 때는. 그래서 여기에 등호는 빼줘야 돼. 등호는 빼줘야 돼. 어디? 4분의 파이에 등호 빼주고 여기 4분의 5파이에 등호 빼주고. 자, 그러면 이 범위에 걸리는 거 하나밖에 없네. 5분의 파이밖에 없는 거 아니야? 1번이 답 아닌가? 나머지 파이보다 다 작잖아. 작거나 같은데 얘는 파이보다 큰 구간이니까 들어오는 게 없지. 그래서 1번밖에 없어. 그 다음에 16번. 이건 이제 일반각에 대해서. 이 문제도 이제 학생들이 또 잘 틀리던데. 이거 개념 유형서에 보면 기본 문제로, 기본 문제는 아니더라도 유형 문제 항상 가장 대표 문제로 나오는 문제지 뭐. 자, 세타가 4, 4분면 각이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270에서 360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데 그게 아니야. 270, 2분의 3파이 한 바퀴 더 돌아서 동경이 4, 4분면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2n파이가 이렇게 더해져야 돼. 이쪽도 2파이 해놓고 더하기 2n파이. 물론 이걸 하나로 묶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쓰자.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몇 사분면이냐? 몇 사분면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이거 지금 여기서 2분의 반으로 나누면 4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인데 6분의 파이도 빼야 되니까 4분의 3파이 그냥 각도로 쓰자. 이게 30도고 이게 몇 도야? 이게 270도 이게 360도 빼봐. 반으로 나누면 135도인데 거기서 30도 빼면은 105도. 괜히 호도법으로 나타내지 말고 얘도 반으로 나눈 상태니까 n파이 180도 n이라고 쓸까? 헷갈리니까 괜히 호도법으로 머리 쓸 필요 없으니까 180n이라고 쓰자. 여기도 반으로 나누면 180 플러스 180n인데 또 30도를 빼줘야 되니까 150 플러스 180n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n값이 정수니까 n은 정수야 지금. 대입을 해보면 되겠지. 0 대입하면 105도에서 어디 사이가 돼? 0 대입하면 150도. 이게 몇 사분면이지? 2사분면이지. 2사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1 대입해볼까? 1 대입하면 285도에서 1 대입하면 330도. 그래서 몇 사분면도 가능한 거야? 4사분면도 된다 이거야. 근데 이제 2를 대입하면 이게 105 플러스 360이니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2사분면이 되는 거지. 360의 배수가 돼버리니까 뒤에 더해진 게 다시 2사.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거는 계속 2, 4, 2, 4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답이 된다. 16번도 해결을 했고, 자, 17번 넘어갈게. 17번. 얘는 이제 또 학생들이 또 틀리는 이유가 이 소수 부분의 특징. 소수 부분이 같으면, 부분이 같으면 어떻단 얘기야? 숫자의 배열이 서로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서로 같으면 그 숫자의 배열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로그 5.16 이 0.7126이라고 이렇게 제시가 돼 있으면 x가 지금 로그 첫 번째 문제가 516이잖아. 근데 이걸 떨어뜨려 봐. 로그 5.16 이게 숫자가 5.16하고 516이 숫자의 구성이 똑같잖아. 10의 거듭 제곱이 곱해지거나 나눠진 이런 값들은 소수 부분이 항상 똑같다고. 그 이유는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이거를 5.16 곱하기 100이라고 보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 5.16 더하기 로그 100. 로그 100은 2잖아. 근데 이 값이 얼마야? 0.7126이니까 2 더하면 2.7126 나와 버렸지. x의 값이 이거야. 근데 이게 소수 부분의 내용을 몰라가지고 이거를 못 써먹어서 틀려. 안타까운 일이지. 자, 두 번째 것도 이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는 로그 x가 마이너스 2.2874 또 여기서 걸리는데 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2874잖아. 선생님이 예전에 강의를 할 때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음수면 안 돼. 그러니까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하나 더 붙이고 여기다 1을 더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0.7126이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또 얘랑 어때? 똑같지. 그러니까 요 x도 요 5.16의 10의 거듭제곱이 곱해지거나 나눠진 녀석이다 이 얘기야. 그럼 바꿔보자. 그냥 얘를 로그 5.16으로 그냥 생각을 해봐. 로그 5.16. 그러면 얘는 로그로 바꾸면 로그 1000분의 1이잖아.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이거를 통합하면 어떻게 되겠어? 로그 1000분의 5.16이지. 그지? 맞아? 그러면 5.16에서 이게 지금 x잖아. 이 값이 x인데 5.16에서 소수점을 뭐 1000으로 나눴으니까 하나, 둘, 세 번. 소점이 이쪽으로 와야 되겠지. 0.00516, 0.00516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x값이다 이거야. 이게 뭐 100만 분의 뭐 100을 위아래 곱하면 10만 분의 이렇게 어렵게 또 어렵은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이거 소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8번. 18번을 또 보면 18번은 정의역이 x가 0 이상 4 이하인 함수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 근데 3에 여기 2차 함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네. 그럼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면 밑이 1보다 큰 상황이니까 지수 부분이 최대일 때 최대가 되는 거고 최소일 때 최소가 되는 거고. 근데 요 2차식 요거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면 축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3이잖아. 근데 주어진 범위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야. 그럼 가장 높은 지점, 가장 낮은 지점이 뻔히 눈에 보이지. 가장 높은 지점, 가장 큰 값은 x가 얼마일 때? 0일 때 4. 그러니까 3의 4제곱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가장 낮은 지점은 여기지. 3 대입했을 때. 3 대입하면 928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5제곱. 3의 마이너스 5제곱. 요게 최소값. 그러니까 얘는 243분의 1이고 얘는 81. 이렇게 그냥 답을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19번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3이래. 근데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의 값을 구하래. 근데 탄젠트 세타는 뭐였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 산타 크로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지.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하라고 그랬지. 헷갈리면 사인분의 코사인인지 코사인분의 사인인지 헷갈리면 산타크로스를 기억해라. 이런 방향으로 위에서부터 산타크로스. 자, 그럼 얘가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얘는 역수 사인분의 코사인. 통분해봐.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코사인분의 1. 그러니까 곱 구하라는 얘기야. 제곱의 합은 항상 얼마고? 1이고. 그럼 곱을 구하려면 합의 제곱에서 제곱의 합을 빼버리면 곱의 2개가 남지. 그지? 근데 요 값이 얼마?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거기서 1 빼면 얼마야? 4분의 5지. 그럼 2로 나눠주면 사인 코사인은
8분의 5니까 뒤집어서 답은 5분의 8 하고 19번도 마무리가 되는 거야. 자, 총 19문제밖에 안 되네. 평yo고 시험지 문제는. 이게 논술형 세 번째. 해서 지금 19문제. 문제를 순식간에 다 풀었어. 딱 30분 걸리네. 그것도 선생님이 천천히 풀어서 30분 걸린 거야. 해설을 하는데도. 자, 평택여고 2020년 2학년 1학기 수원 중간고사 기출문제. 평범한 시험지였지. 전문항 해설 여기서 마칠게.